자, 이번에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것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번 써보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또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모두 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그것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 아닐 때 두 사건 A와 B는 서로 종속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종속인 두 사건을 그렇죠, 종속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종속이라는 건 쉽게 독립이 아니면 종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면 바로 종속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독립이다라는 걸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상자 안에 보물 카드가 한 장 있고요. 꽝 카드가 이렇게 세 장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서 영희와 철수가 한 장씩 뽑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영희가 보물을 영희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철수가 뽑을 건데, 자, 영희가 보물을 뽑는 사건과 철수가 보물을 뽑는 사건을 생각을 했을 때 영희가 보물을 뽑았느냐 꽝을 뽑았느냐에 따라서 철수가 보물을 뽑게 될 확률은 어때요?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영희가 보물을 뽑는 사건과 철수가 보물을 뽑는 사건은 서로 종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영희가 먼저 하나를 뽑고 확인을 한 다음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철수가 또 이 중에서 한 개를 꺼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때는 영희가 보물을 뽑았든 꽝을 뽑았든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철수가 보물을 뽑는데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겠죠. 바로 이럴 때에는 영희가 보물을 뽑는 사건과 철수가 보물을 뽑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요. 자, 비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영희가 한 개를 뽑고 그걸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가 또 뽑는 거예요. 이런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경우에는 두 사건이 서로 종속이 됐어요. 자, 그런데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영희가 한 개를 뽑아서 확인한 다음에 도로 집어넣었죠. 그런 다음에 철수가 뽑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이런 복원 추출에서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독립, 또 서로 영향을 미칠 때 종속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배웠었거든요. 바로 뭐냐 하면 PA가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클 때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바로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우리는 이 곱셈 정리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바로 요 P, B 바에 A가 있는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그냥 P, B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P,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와 같아진다면 우리가
요 곱셈 정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바로 요 조건부 확률과 PB가 같다라는 얘기겠죠. PB와 PB 바의 A가 같다라는 것은 바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다. 즉 이거는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는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사실과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라는 것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밑에 정리를 해 놓았네요. 사건의 독립,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상황에서 독립인지 아닌지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바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와 같은지 이것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독립시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이와 같은 시행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각 시행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겠죠. 첫 번째 주사위에서 어떤 눈이 나오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는 또 새롭게 처음 던지는 것과 관계가 없죠. 처음 던지는 것과 똑같겠죠. 자, 이렇게 각 시행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시행을 바로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주사위를 4번을 던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보도록 해요. 자, 그런데 주사위를 4번 던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결과, 두 번째 시행에서, 세 번째 시행에서, 네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첫 번째에서 뭐가 나오든 그것이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던지는 이 시행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시행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4번 중에서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2번이 나온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나올 때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1번과 2번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3, 4번은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1번과 3번에서 나오고, 또는 1번과 4번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2번과 3번에서 나오거나 2번과 4번에서 나오거나 또 3번과 4번에서 나오거나 바로 이런 몇 가지 경우가 나오나요? 6가지 경우가 나왔죠. 근데 우리는 이 6가지 경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4C2라는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1회, 2회, 3회, 4회 중에 3회 배수의 눈이 2번 나와야 되니까 그 2회를 고르는 거죠. 1회, 2회, 3회, 4회 중에 2회를 이렇게 고른 4C2번, 즉 6번의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확률을 구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시행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바로 3의 배수 3, 6 2개니까 6개 중에 2개,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시행에서도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되죠. 자, 근데 얘네 둘은 서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시행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3분의 1에다가 두 번째 시행에서도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올 확률도 곱해주면 되겠죠. 바로 3분의 2겠죠. 또
세 번째, 네 번째도 독립이니까요. 네 번째 시행에서 3의 배수의 눈이 아닌 눈이 나올 확률도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결과는 어떨까요? 첫 번째에서 3분의 1이죠. 두 번째에서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3분의 2죠. 세 번째에서 3의 배수니까 3분의 1이죠. 네 번째에서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분의 2죠. 비록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어때요? 똑같이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임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모두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에요. 바로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라는 확률이 6번, 바로 4C2번 나왔죠. 바로 4C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우리가 구하는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것을 일반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1A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이 시행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어날 때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의 6건이 일어날 때를 X라고 표현하면 결국 이거는 이 N개 중에서 동그라미 R개, 그 다음에 나머지 x가 n-r개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이 n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n번 일어나게 되는 그 경우의 수를 찾으면 NCR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고, 그러면 A가 안 일어날 확률은 바로 1-P겠죠. 여기 X에서는 1-P, 동그라미에서는 P. 1-P, 또 여기 X니까 1-P, 동그라미가 P,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안에 동그라미가 몇 번? R번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P의 R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n-R번이었으니까 1-P가 R번, n-R번 곱해지겠죠. 바로 요런 경우에 P의 R제곱 곱하기 1-P의 n-R제곱이라는 확률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횟수가 바로 NCR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NCR 곱하기 P의 R제곱 1-P의 n-R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A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A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은 바로 NCR의 P의 R제곱 1-P의 n-R제곱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